시장 이슈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연일 조정이고요. 이러한 매기가 좀 중소형주 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의 다소간 좀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결국 그 무게 중심의 가장 중요한 무게 중심 이동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어찌 보면 주가의 모멘텀의 이동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 상승 1950포인트에서 2350포인트까지 어찌 보면 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왔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사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어찌 보면 좀 보합 양상으로 계속해서 어떤 그 박스권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부분. 여기서 우리들은 그리고 여기서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제 차익 매물의 실현과 동시에 그 다음 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새로운 타겟을 찾아서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 상황들 속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정 양상 저는 조금은 좀 더 당연한 그런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타성간에 좀 어떤 쪽에 조금은 더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움직임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로 5월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이제 6월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아마도 6월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소간 좀 조용한 그리고 좀 미덕지근한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쪽에 좀 무게중심이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6월 시장 중에 어찌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이벤트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6월 13일, 14일에 열리게 되는 FOMC 회의.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100%로 확실시 되면서 시장 내 다소간 과연 이를 인플레이션 기대감 그리고 경기 개선의 기대감이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을 더욱더 어떤 그 자신감의 표현으로 인식을 하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FOMC에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산 축소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시중에 깔렸던 돈을 다시금 회수한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금리 인상이 같이 더해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일정 기간, 상당 기간 체력에 어떤 그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아마도 유일하게 7월 달부터 나타나게 되는 기업들의 그 2분기 실적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그 다소간 좀 미덕지근한 그런 양상으로 6월 시장 전개될 가능성을 만드는 가장 핵심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급 요인 한번 더 따져봐야 되겠죠. 바로 중국에서의 그 A주 MSCI 신흥지수 상장 가능성이 지금 현재 상당 부분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6월 20일 날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MSCI 편입 그 신흥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중국 A주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15% 내외의 비중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지금 계산된 바에 의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현행 MSCI 우리나라 지수 한 16% 내외에서 한 14% 내외로 한 2%포인트 내외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좀 고려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일단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많이 올라섰던 그런 업종군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어떤 그 포트폴리오 내에 비중 조절이 일정 부분 그 단기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한 부담감이랄까요?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그 욕구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한 3일 연속해서 그리고 오늘까지도 코스피 시총 대형주들의 다소간의 지금 기간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짚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그들의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과 관련된 그리고 소득과 관련된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0.4% 증가. 연율로는 12개월 이내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가계소득이 0.4%. 지난 3월 달에 0.2%니까요. 여기서 2배가 넘는 그런 증가율이 가계소득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계소득의 증가는
결국은 소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소비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전반적인 경제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6월 13일, 14일에 열릴 미국의 FOMC 회의. 실적으로 100%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이미 시장 내에 깔리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펀더멘탈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경기 추세 이런 부분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경기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긍정적인 경기의 상황을 FOMC의 금리 인상 그리고 자산 축소라는 쪽을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이 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다만 FOMC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게 된다라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일까? 현재 소비 지출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물가 상승률이 다소간에 좀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지난 4월에 발표한 미국의 물가지수 1.7% 상승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FOMC에서 생각하고 있는 FOMC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2.0%다라는 부분. 이에 조금은 좀 못 미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결국 두 가지 잣대입니다. 고용은 충분하리만큼 긍정적인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물가 상승률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에 조금은 좀 미달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FOMC 옐런 의장 과연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단행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단행을 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경기 개선 추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선 추세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부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지출 부분에서요. 그 재량적 지출 증가가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재량적 지출 증가는요. 내구재 소비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내구재. 단순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 내구재. 1년 이상 사용을 하는 소위 말하는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재량화의 어떤 그 소비 증가 부분, 이런 부분은 결국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 개선 추세가 단기간에 머물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지금 소비자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그리고 정서는 그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경기 상황 그리고 우리 시장 절대 지금 현재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하락 추세로 빠져들거나 이럴 가능성은 설사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것. 또 한 가지 덧붙인다 보면 지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기계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신정부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그리고 재정 정책을 견인차로 해서 지금 현재의 경제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의지, 여기에 통화 정책의 주요 당사자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라는, 가능한 한 인내해 보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재정 확대 정책이 우리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재정 확대 정책이 어떤 분야 쪽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 상황들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정부의 규제하는 쪽이 있고요. 정부의 규제 완화 쪽, 그리고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쪽이 있습니다. 어제 그 추가 경정 지출안에 대한 3대 원칙이 발표가 됐죠.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더 늘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등등 해서. 근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장 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어떤 그 업종군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보고요. 다만
에너지 관련 부분이랄지 유틸리티 관련 부분이랄지 아니면 유통업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다소간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중장기적으로 일단 좀 고민해 보시는 그런 계기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